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번째 시간 하드웨어입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특징, 그걸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게 되면 앞에서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게 되실 거예요. 문제는 두세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장치에 대해서는 장치별 특징, 그런 다음에 장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그러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크게 한번 나눠볼까요? 하드웨어는 그냥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컴퓨터에서 쓰이는 장치는 크게 중앙처리 장치, 영어로 CPU, 좋습니다. 주기억 장치, 그런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기타 장치, 기타 입출력 장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중앙처리 장치는 다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게끔 돼 있으세요. 구조상.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중앙처리 장치라고 부르고요. 주기억 장치는 요거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롬과 램을 묶어서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 장치를 쓰는 거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하고, 입출력 장치야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별의별 게 많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고, 간단하게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뭐예요? 처리가 목적이죠. 제어와 처리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연산, 처리, 이렇게 그 값들을 기억시키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초점이 돼 있고,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목적이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자료의 저장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가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처리가 이루어져 갖고 프로그램이 실행됐었을 때 내가 완성된 결과를 파일로서 저장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컴퓨터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치들에 대해서 우리 한 개 한 개씩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그럼 먼저 뭐가 나올 거라고요? 중앙처리 장치요. CPU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에 해당돼 갖고 컴퓨터에서 가장 빠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내에 장착된 모든 장치들의 동작을 제어, 그런 다음에 다양한 명령들을 실행하는 장치. 그래서 뭐뭐뭐로 구성된다고요? 제어 장치. 영어로 CU, 컨트롤 유닛. 그런 다음에 연산 장치, ALU. 그런 다음에 레지스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면서 요거의 짬뽕 합쳐지게 되면 CPU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컴퓨터 뜯고 조립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CPU 칩셋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한 개씩 살펴볼게요. 중앙처리 장치의 제일 먼저 레지스터.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해갖고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어, 그런 다음에 중간값들을 처리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결국 CPU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CPU도 처리를 위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녀석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르고 비트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정보를 기억하는 회로 프리플롯과 레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렇게 들게 되면 여러분들 0과 1 상태? 이거 하나 기억해갖고 뭘 처리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기가헤르츠까지 갑니다. 기가헤르츠까지의 속도 처리 속도를 갖게 돼요. 기가면은 키로, 메가, 기가죠. 공이 9개가 붙어요. 그 정도로 빠르게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0과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가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그리고 계산 같은 거 너무 빨리 처리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비 레지스터. 그러면 제어 장치는 또 뭔가요? 컴퓨터의 모든 하드웨어의 동작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역할.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주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해갖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가지고 와요. 그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데이터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잠깐 기억되면서 그러면서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명령어를 해독한 다음에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중심이 돼갖고 다음에 실행할 거, 현재 실행 중인 거, 당연히 지금 실행 중인 건 처리를 하고 다음에 실행할 걸 계속 갖고 와서 잡아 돌리면서 빠르게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혹시나 문제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 아니면 명령 레지스터 정도가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다음인 거냐 아니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이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특징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주기억 장치로부터 쭉 메모리 레지스터로부터 해갖고 그 메모리 주소가 내용을, 그 주소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걸로 갖고 와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출발하죠.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넘깁니다. 예, 그 주소로 넘겨갖고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에서 실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를 갖고 와갖고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명령 해독기를 보내서 신호로 만든 다음에 연산장치로 넘겨주게 돼요.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돼 있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잘 실려져 있죠? 이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돌아가는 흐름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산장치도 한번 보죠. 그러면 연산장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어장치로부터 명령을 받아갖고 계산하는 장치. 가상기, 더하기 역할입니다. 보수기, 빼는 회로예요. 그리고 가상기에서 보수기, 가상기. 1의 보수, 2의 보수, 아까 저번 강의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보수로 만들어서 뺄셈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산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요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 누산기에 대한 측면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AC라고 부르게 되는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거 쉽게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는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컴퓨터는 요거 두 개를 더해 나가고 2에다가 다시 이걸 더해 갖고 답이 3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한번 나온 값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누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됐습니다. 그게 뭐가 된다? 연산장치가 된다. 각각의 연산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에 대한 특징도 꼭 기억해 주시고 아까 제어장치에 들어가 있는 명령과 관련된 장치들도 기억을 해주셔라. 그 특징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기억하고 그런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연산 중에 발생하는 거, 자리 올림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중간에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기억시켜 갖고 하는 레지스터를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주소 변경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인덱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소를 변경시킬 때 사용되는 레지스터. 그래갖고 연산과 관련된 거는 연산장치, ALU라고 부른다. 연산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여기서 주기억 장치로 갖고 와서 혹시 이게 뺄셈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보수기로 처리가 들어간 다음에 보수기를 거쳐갖고 그 데이터를 기억한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어디를 통해서 가상기를 통해서 실제 덧셈을 보수를 더하게 되면은 뺄셈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중간에 처리할 게 있으면은 누산기로 값을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계속 처리를 해가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나온 상태값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제어장치로 보내게 돼갖고 명령어를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CPU 내부 속에서 돌아간다라는 거. 자, 요 그림도 여러분들 교재에 잘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정도 기억하시고 이 기기의 특징, 연산장치면 연산장치의 특징, 제어장치면 제어장치의 특징,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장치들에 대한 특징 기억하셔갖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CPU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네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띡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에 레지스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지스터를 묶어놓은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의 폭과 비트수로 높아야지만 좋습니다. 여러분들 클럭 주파수가 높아야지만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처리 속도가 결정되며 개인용 중앙 컴퓨터의 자리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에서 우리가 대부분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해 갖고 CPU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답은 몇 번? 1번. 자, 2번 들어갑니다.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CPU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목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자, 레지스터의 크기는 컴퓨터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액세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일단 이건 맞아요.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르고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맞아요. 근데 얘가 잘못됐죠.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 문제를 몇 번 풀어보셨기 때문에 감이 오실 거세요. 펌웨어가 저장되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들? 롬이잖아요, 롬. 레지스터는 CPU의 구성 요소인데.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라는 거. 자, 그랬고 어떤 구조? 프리플롭이나 레치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요것도 아까 용어는 잠깐 들어보셨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컴퓨터의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와 흐르지 않는 상태.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 0과 1, 이진수. 이게 반복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클럭 주파수라고 그러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명령을 클럭 적으면 적을수록 연산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펜티엄, 이거 i5 1300. 그런 다음에 뭐 지금은 뭐 i5 1000 얼마까지 나왔죠? 12000, 130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뒤에 뭐 3.0, 4.0 이렇게 해갖고 기가헤르츠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아이고 나머지 거 안 봤는데 넘어갔네요. 자, 그래갖고 아까 기가헤르츠 잠깐 설명을 드렸었네요. 1기가헤르츠는 공이 몇 개가 붙은 거라고요? 예, 9개가 붙은 거라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용량단에서 나왔던 그 개념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킬로바이트죠? 10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냥. 그런 다음에 메가바이트죠? 1000 되셨죠? 기가바이트죠? 1000 그리고 공 몇 개? 공 9개를 붙이시면 된다고 이렇게. 예, 그래갖고 요거를 의미하는데 이 정도로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컴퓨터가. 그런 다음에 메인보드. 여러분들 메인보드가 뭐예요? 컴퓨터 열어보시면 넓은 판때기에 여러 가지 장치가 꽂혀져 있잖아요. 맞죠? 그게 메인보드라고 부르는데 이거하고 CPU하고 맞아 떨어져야지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메인보드에서는 어떤 종류의 CPU는 인식을 못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제대로 맞춰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이거 제어 장치에 대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제어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 명령 레지스터, 또 하나는 프로그램 카운터. 현재 수행 중이면 명령 레지스터, 다음에 수행하면 프로그램 카운터. 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특징 갖고도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번 들어갈게요. 다음 중 CPU가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자, 연산과 관련돼서 연산의 결과를 잠깐 저장해 놓는 레지스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누상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특징 갖고 문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산장치, 제어장치, 레지스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중앙처리장치라고 부르는데 각 장치별로의 특징까지도 기억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를까요? 연산장치가 수행하는 연산에는 산술,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당연하겠죠? 자, 연산장치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하는 보수기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상기, 보수기, 가상기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 맞죠? 누상기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맞네요. 연산장치에서 다음번 연산에 필요한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포함한다. 너무 쉽다. 그렇죠? 왜?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러분들 연산장치가 아니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어장치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산장치를 묻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이제 기억장치로 빨리 넘어올게요. CPU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럼 기억장치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기억장치를 크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하고 기타 기억장치. 됐죠? 네, 그럼 주기억장치는 크게 뭐하고 뭐? 롬하고 램. 롬은 부팅입니다. 부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을 해요. 실행. 얘는 아까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키는 순간 뭔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 실행되고 있는 거는 어디서 받아와갖고? 롬에서 받아오죠. 그래서 부팅과 관련돼서 우리가 롬바이오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부팅이 쭉 끝나. 자, 롬의 종류입니다. 조금 이따 특징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탕화면을 받게 돼요.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랬었을 때 내가 엑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죠? 그건 어디에서? 여기서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담당하는 거죠. 됐나요? 그때 사용되는 게 SRAM, DRAM. 조금 이따 특징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엑셀로 뭔가를 막 만들었어. 그럼 저장을 눌러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보조기억장치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그럼 보조기억장치도 종류가 많겠죠? 이제 요즘 컴퓨터에서 쓰는 건 대부분 이거 쓰잖아요. 이거 거의 이제 사장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유물이라고 보통, 유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예전에 썼었지만 요즘은 SSD를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갖고 내가 필요해갖고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의 기억장치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금 파트에서 배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개념 이해하셨으면은 그 개념에 따라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파트도 문제가 어려운 파트가 아니세요.
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출발해 볼게요. 그럼 주기억 장치부터. 일반적으로 무엇에 관여한다고요? 실행에 관여한다. 이해되실 겁니다.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가져와 갖고 실행시키거나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램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옛날 램이에요. 요즘은 요거보다 훨씬 더 새끈하게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열판이 달려있는 램도 있죠. 요즘은 롬은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그러면 이제 롬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다. 리드 읽는 거죠. 온리 오직 메모리 기억된 거를 읽을 수만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라고요? 읽기 전용이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특성을 가진다? 비휘발성. 이제 문제에서 휘발성, 비휘발성을 묻는 용어가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휘발유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증발돼 버리죠. 그렇죠? 비휘발성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휘발성은 증발된다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컴퓨터에 접목시키면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날아가요. 비휘발성은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계속 남아있는 거. 그렇죠? 전원 유부와 온, 오프와 상관해 갖고 기억된 내용이 남아있으면 비휘발성. 기억된 내용이 날아가면 휘발성.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껐다 켜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과정으로 켜지지 않나요? 맞죠? 네, 롬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수정할 필요가 없는 입출력 프로그램이나 펌웨어. 우리 롬 하면 또 펌웨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롬 종류 한번 보죠. 마스크롬. 절대 마스크를 깎아 갖고 왔기 때문에 가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임의로 수정 불가능. 예, 그리고 발전이 됩니다. 롬도 P롬 몇 번만 한 번만 이 P롬 여러 번 읽고 쓸 수 있는 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무엇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이 P롬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 갖고 그리고 롬의 종류가 세부적으로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특징을 묻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스크 P, EP, EEP 불가 한 번 자외선 정기적인 특성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거다. 롬이 있으면 램도 있겠죠? 자,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그래갖고 읽고 쓰기가 자유로우면서 휘발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건 어떤 예시를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엑셀 실행하다가 컴퓨터 껐어. 다시 컴퓨터 시작하게 되면은 엑셀이 실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엑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야 되나요? 날아간다는 얘기죠. 엑셀은 램에 담기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휘발성이라고 그러고 실행적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한다. 프로그램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들어가갖고 일반적인 우리가 주기억 장치 그러면은 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램부터 용량을 키워나가면 된다. 라는 문제도 저번에 잠깐 한번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자료가 저장된 위치는 주소로 구분한다. 컴퓨터는 대부분 주소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램의 종류는 S램, D램. 이게 이제 정적 램, 동적 램 이렇게도 불러요. 스태틱 램하고 그다음에 다이내믹 램 이렇게 이제 영어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실 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S가 붙어갖고 스피드라고 생각하셔갖고 원래 그 용어는 아니에요. 정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스피드라고 생각하고 얘가 빠르다. 그런 다음에 D는 그냥 내가 쓴다. 되셨나요? 특징 볼게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 내용이 유지되고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D램은. 그리고 재충전 D. 그렇죠? 재충전하면 D. 그런 다음에 전력 소모가 많고 접근 속도가 빨라요. 얘가 얘보다 두 개 중에서 똑같은 램의 종류지만 얘가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갖고 직접도는 낮고 가격은 고가. 용도는 캐시 메모리.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박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그렇죠? 얘는 탈착식이야.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흔히 램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램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로 우리가 램 말할 땐 D램. 얘는 내부적으로 박혀 있어요. 이렇게 생겨 먹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속도가 빠르고 뭐를 이용해서 S램을 이용해갖고 캐시 메모리까지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용도. 당연히 컴퓨터에서는 빠르면 비싸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가격이 저가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S램, D램을 나누는데 이거 기기적 특징이죠, 여러분들. 기기적 특징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하셔갖고 요 특징 갖고 문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S는 스피드, 캐시 메모리. 요것만 기억하세요. S, 스피드, 캐시 메모리. D램, 재충전, 일반적인 거. 이렇게 기억하셔갖고 이렇게 기억자로 된 걸 기억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에 접목시키면 어려운 게 없더라.
자, 보조기억 장치는 자료의 저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다양한 기기들이 이때까지 사용돼 왔고, 현재는 여러분들 어떤 거 쓰나요? 현재는 우리 이거 쓰죠. SSD. 그리고 예전에 하드디스크 하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원판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컴퓨터 키면 윙 하면서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뭐 돌아가는 소리냐면 이거 돌아가는 소리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자기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도 자기 테이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용량의 자료를 집어넣고 보관용으로 쓰이죠. CD, 그렇죠? CD도 있고 DVD도 있고 블루레이 디스크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조기억 장치들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하드디스크 잠깐 보죠. 아까 그림 보셨었죠? 이렇게 된 거. 요걸 헤드라고 부르고 요게 윙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용량이고 접근 속도가 빠르고 충격이 약해요. 얘가 탁 튀게 되면 자료가 이상하게 된다. 그리고 컴퓨터 옛날에는 충격 가하면 안 됐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요걸 잘 안 쓰게 되죠. 간혹가다 이 문제가 나와요. 예전에는 저게 전문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 문제가 좀 단골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용어는 좀 기억하자고요. 트랙. 우리 운동장 트랙 돌린다 그러죠? 한 바퀴. 그래서 원이에요. 원. 섹터. 여러분들 피자 생각하시면 돼. 피자 조각. 섹터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녀석을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게 트랙이고 트랙은 되게 많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이 트랙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용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컴퓨터 이렇게 원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만들 때 그 트랙이란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 갖고 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채꼴로 나누게 되면 섹터. 실린더는 뭐냐? 이렇게 디스크를 한 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놔. 그러면 똑같이 위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원이 하나가 있어지면 각 디스크마다 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트랙의 모임. 그리고 얘는 여러 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TPI, 트랙 퍼 인치. 1인치당, 1인치가 2.54cm예요. 2.54cm 안에 트랙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뭐가? 용량이 결정된다. 그런 다음에 헤드가 트랙에 도달하는 거. 아까 헤드라고 그래갖고 우리 턴테이블처럼 요게 헤드예요. 요게 이제 쭉 돌아가갖고 내가 원하는 트랙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트랙에 먼저 간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섹터별로 쭉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트랙에 걸리는 시간이 탐색 시간. 그래서 헤드가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거는 회전 지연 시간.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거기서부터 읽어갖고 나가는 시간이 전송 시간. 그걸 합쳐갖고 우리는 접근 시간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이런 용어들을 해갖고 문제는 알고는 했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녀석이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간 겁니다. 자기 테이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플라스틱 테이프 표면에 자성체를 입혀갖고 보통은 백업용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백업용으로 쫙 여기다가 자료 만든 다음에 어디 가면은 이렇게 툭. 영화 같은 게 혹시 간혹가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순차 처리만 가능해요. 순차 처리가 무슨 뜻이에요? 비순차 처리가 있고 순차 처리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건 다 비순차 처리입니다. 컴퓨터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렇게 자료가 3개 있으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읽고 싶으면 이거 읽어야 돼요. 이걸 바로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걸 비순차 처리.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접근하는 거. 순차 처리는 요거 순서대로 읽어야지만 이게 나타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테이프를 감아갖고 보려고 그러면 쭉 돌려갖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야지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광디스크라고 그러죠? 빛을 이용한다 그래갖고 CD는 650, DVD는 4.7에서 17기가, 블루레이는 DVD의 10배로 그래갖고 이렇게 대부분 다들 백업용으로 요즘은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요즘은 백업용으로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들이 발전했다. 이제 요즘 쓰는 건 다 이거죠. 그렇죠? 컴퓨터 내부 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드디스크 대신 요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얘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예요.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입니다. 한번 사갖고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건 못 쓰는 거지만 한 번 샀는데 고장이 없게 되면은 계속 불량률이 거의 없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고속, 소형화, 경량화. 됐죠? 옛날에 하드디스크를 이 녀석이 대체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고속,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열과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가 조용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더라. 내장형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외장형으로. 그렇죠? 외장형 하드라고 요즘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기타.
보조기억 장치까지 끝나고 이제 기타 메모리. 아까 이제 그 보조와 주기억 장치 외적으로도 다양한 메모리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떤 것들이 쓰는지 한번 보죠. 속도가 빠른 CPU. 왜? 여기에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제일 빠른 게 CPU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것 장치들은 속도가 느려요. CPU보다.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었을 때 어떤 게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는데 그 뒤에 게 요거밖에 따라오지 못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컴퓨터가 효율적이지 않게 되죠. 맞나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캐시예요, 여러분들. 치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거하고 속도 차이에 중간에 캐시를 박아놔갖고 속도 차이를 극복,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가 아까 뭐 어디서 발전했다고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모태가 SRAM에서 출발하게 되죠. 캐시의 근본은 SRAM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앞에 달리는 놈이 CPU, 뒤에 달리는 놈이 주기억,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캐시. 이해하기 좀 편하실까요? 네, 그래갖고 기억하세요. 캐시 메모리는 문제 단골 출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 그런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그러면 기타 기억 장치가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데 그 기타 기억 장치 중에서도 캐시 메모리는 아주 단골적으로 출제가 된다.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디지털 카메라. 오케이. 그런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뭐를 계산한 거라고요? 얘는 EEPROM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읽고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계산한 메모리로 비휘발성, 그다음에 읽고 쓰기가 수만 번 가능해집니다. 원래 롬은 읽기만 가능한 건데 그때 롬이 발전하면서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기억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정기적인 특성을 갖고 자료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요 롬들을 갖고 어디에 많이 쓴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에도 요즘 폰에는 이런 걸 탑재를 못하게끔 해놨지만 옛날 스마트폰에는 조금 예전 스마트폰에는 여러분들 요거 SD카드 넣어갖고 휴대폰 용량을 조금 그리고 사진 같은 거 좀 많이 담으시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게 뭐다? 플래시 메모리다. 자, 가상 메모리라는 녀석이 있어요.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서 일부 영역을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그냥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기억 장치도 여러분들 기기적 특징이기 때문에 용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예를 들면 내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용량이 100이라고 칠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120짜리야.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이 깔리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고. 집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 20만큼 못 들어가니까 얘는 내 컴퓨터에서 못 돌리겠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녀석이에요. 보조기억 장치 용량 많잖아요. 거기서 조금 떼와, 빌려와. 그래갖고 실제는 보조기억 장치지만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가상으로, 말 그대로 가상으로 사용하게 해갖고 억지로 큰 프로그램도 돌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소 매핑 작업이 필요해요. 왜?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주기억 장치 용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주기억 장치 용량 늘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120에다가 120 담아 돌리는 게 빠르겠어요? 100에서 20 빌려와갖고 매핑해갖고 돌리는 게 빠르겠어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크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갖고 주기억 장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주기억 장치 용량을 넓게 확보하는 게 컴퓨터를 빠르게 하는 요령이 된다. 그렇죠? 자, 연관 메모리 혹은 연상 메모리 이렇게 불러요. 보통 아까 기억 장치에는 주소로서 자료를 찾아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죠? 근데 주소 대신 뭘로? 내용으로 자료를 찾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연관 메모리라고 부를 거다. 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주소보다는 내용 갖고 슉 찾아가니까.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기억 장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퍼 메모리. 버퍼 임시 기억 장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기억 장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하고 주변 장치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거. 우리 프린터 버퍼 기억나시나요? 프린터에도 주기억 장치 인쇄될 내용을 프린터 버퍼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작동되도록 하게 됐다. 그래갖고 임시로 저장한다 그래갖고 임시 기억 장치라고도 부르기입니다. 임시 기억 장치라고도 부르는 게 버퍼 메모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 장치를 쭉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속도 개념이 떠오르실까요? 기억 장치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더라. 제일 빠른 거 뭐죠? CPU 속에 있는 레지스터. 좋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원래는 얘 다음에 얘였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뭘 박아놨어? 캐시 메모리 박아놨죠? 그래갖고 얘가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억 장치 중에서도 둘 중에 빠른 거 하게 되면 램, 그 다음에 롬,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로 넘어가갖고 이렇게 빠른 것부터 느린 것까지 간혹가다 묻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중에선 SSD가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억 장치를 순서별로, 순서별로 아니라 속도별로 순서를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개념 기억하셔갖고 문제 푸시면 되시겠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죠. 펌웨어. 롬이죠? 예, 되셨네요. 그래갖고 옳은 것은 주로 롬에 저장되고 펌웨어의 업데이트만으로 만으로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답은 2번. 비슷한 문제 한번 다뤄보셨었죠? 백신하고 상관이 없고요. 연산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하드웨어이다도 아닙니다. 펌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의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고를까요? 주로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는 롬에 저장돼 있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네요. 이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거, 재충전 필요하면 D램. 아까 우리 기억자로 기억하시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문제 맞추시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요.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요거는 램, 이것도 롬이죠? 예, 우리 램은 기본적으로 무슨 성질을 갖는다? 휘발성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 자가진단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어서 부팅 시 실행되는 거, 부팅과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롬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내부의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이 되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여러분들 램은 뭐였었죠? 휘발성. 롬은 비휘발성, 그거 특징이기 때문에 1번은 땡. S램이 D램보다 속도가 빠르다. 아까 S램은 원래 정적 램, 스태틱 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근데 S를 여러분들 스피드라고 제가 기억하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빨라요. 그래서 2번도 땡.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 가상 메모리,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죠. 그리고 가상 메모리는 용량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거. 롬에는 부팅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롬바이오스. 오케이. 그런 다음에 기본 글꼴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부팅 시 전기를 돌려갖고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거. 앞부분에서 우리 부팅 과정에서 설명을 들으셨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좋습니다.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반도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SSD. 이건 뭐 뒤에 거 볼 것도 없어요. HDD는 알루미늄 원판에 자성체를 입힌 거고, DVD하고 CD는 광디스크죠? 빛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한다? SSD 사용한다. 요즘 쓰는 차세대가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 거의 실생활에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특징으로. 자, 또 SSD 하나 또 묻네요. 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혹은 디스크의 약자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맞죠? 발열, 소음이 적고, 충격에도 강하고, 작아지고, 맞나요? 네, 전력 소비도 적다. 되셨죠?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1번은 동그라미. 자, 기억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을 사용하나, D램은 제품 규격이나 가격, 휘발성의 문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SSD에 대한 개념인데, SSD 개념으로 플래시 메모리나 D램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에서 요건 조금 한번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SSD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외부 충격에 강하며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함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SSD는 HDD에 비해 저장 용량당 가격이 저렴하여 향후 빠르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SSD는 가격이 여러분들 일단 비쌉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고 충격에 강하고 발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잠깐 볼까요? 이 녀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기억장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셔갖고 답은 4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SSD는 저장 용량이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이 많으니까 SSD 대신으로 쓰게 된다. HDD 대신으로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블루레이 디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예요? 광디스크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에 복층 구조를 사용해갖고 이중층 구조를 사용해갖고 훨씬 더 많은 용량. 그리고 여러분들 용량 단위를 하게 되면 요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블루레이가 가장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랙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름은 똑같아. 뒤에 보면 색깔만 조금 다르죠? 네, 답은 그랬고 몇 분이다? 2번입니다. 라는 거.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네요. 자, 계속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좀 골라줄래요? 네, 캐시 메모리는 SRAM 사용한다. 같이 연관이 되나요? 외우셨죠? 이제는? 좋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데이터 프로그램이라 우리 램의 특징이니까 프로그램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주고받다 보면은 좋아요. 자, 캐시 적중률이 높아야지만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기억장치와 관련해서 캐시 메모리. 단골적으로 묻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줄래요? CPU의 내부의 비활성 메모리로 구성되며 고속의 액세스가 가능한 기억장치이다. 자, 캐시 메모리는 뭐에서 나왔어요? SRAM에서 나왔죠? 램의 특징이 뭐예요? 휘발성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휘발성이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은 1번이 그냥 바로 답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나머지 거 맞는 거 볼까요? D램보다 빠르다. 좋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갖고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 히트율이 아까 적중률이 높아야지만 시스템의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좋아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그래서 이런 단어들 문제 풀 때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이 단어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9번 볼게요. 다음 중 가상기억 장치는 왜 쓰나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보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같은 큰 용량이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되는 기법, 개념. 그렇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돌릴 때 쓴다. 매핑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기억 장치 공간만 용량이 클 때보다 가상기억 장치를 쓸 때가 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들? 속도 개념은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의 확장 개념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플래시 메모리. 그렇죠? 비발성이에요. EEP롬 사용한다고 아까 기억나시죠? 어디에 들어가요? 디지털 카메라, MP3, 휴대폰에도 들어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은 동그라미. 하드디스크에는 요 방식이 있어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에요. 그리고 세타 방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조립 좋아하시는 방식은 세타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장비 그렇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위치하며 맞고요. 두 기억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도 맞네요. 그렇죠? 그럼 답은 뭐 남았다? 4번 남았죠?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쓴다. 이거는 연관 메모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메모리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가상 메모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하고 연관 메모리는 주소에서 원래 자료를 찾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내용으로 찾아간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연관 메모리가 답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죠? 풀이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바쁘게 잘 내왔네요.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첫 번째 파트 CPU와 주기억 장치 그런 다음에 기타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 또 나머지 장치들도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때 이제 뭐 연결 방식도 나오고 기타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드웨어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 강의는 장치에 대한 설명이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